평화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인류는 참혹한 전쟁의 기억 속에서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장치를 치열하게 고민해왔습니다. 그 고민의 산물이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유럽 전역은 여전히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경제 시스템은 마비되었으며 동방에서 밀려오는 새로운 세력의 확장은 서방 국가들에게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죠. 당시 개별 국가들은 스스로의 국방력만으로는 이 거센 파도를 온전히 막아낼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1949년 4월 미국 워싱턴에 12개 나라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안보를 하나의 운명으로 묶는 역사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토라는 거대한 방패가 세상에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토를 지탱하는 핵심 정신은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 중 한 명이라도 공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입니다. 나토 조약 제5조로 알려진 이 집단 방위 개념은 현대 국제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나라의 위기가 곧 전체의 위기가 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협조를 넘어섭니다. 서로의 생존을 기꺼이 공유하겠다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상호 보증에 가깝습니다. 각 회원국은 자신의 안보 주권 일부를 동맹과 공유하는 대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적 보호막을 얻는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일종의 공동체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죠. 이 강력한 약속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서구 사회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심리적, 물리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 거대한 약속이 항상 견고한 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한때 완벽해 보였던 이 방패에도 서서히 균열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명확한 위협이 희미해지던 시대를 지나며 나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나토는 설립 이후 가장 강력했던 존재 이유를 일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주적이었던 거대 세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자 평화는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죠. 전 세계는 이제 총성 없는 시대, 즉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토의 존재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사동맹의 가치는 경제적 논리에 밀려 점차 흐릿해져 갔고 사람들은 막대한 국방 예산을 유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많은 회원국은 국방비를 줄여 복지와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평화의 대가로 얻은 예산을 국가의 다른 곳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동맹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하고 누군가는 그 혜택만을 누린다는 불만이 쌓여갔고 동맹의 결속력은 전례 없이 약해졌습니다. 한때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던 강철 같은 방패는 관리되지 않은 채 서서히 녹슬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국가 정상들 사이에서는 나토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냉혹한 평가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찾지 못한 채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조직이라는 비판이었죠. 안보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진 자리에 각국의 개별적인 이해관계와 정치적 갈등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가 평화의 안락함에 젖어 있을 때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무거워진 방패를 내려놓으려던 찰나 동유럽에서 다시금 거대한 포성이 울려 퍼지며 세계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2월 우크라이나의 대지를 뒤흔든 포성은 잠자던 거인을 일깨웠습니다.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유럽은 다시금 생존의 위협 앞에 섰죠. 뇌사 상태라는 혹평을 듣던 나토는 이 위기를 기점으로 유례없는 결속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군사적 비동맹주의를 고수하며 중립을 지켜오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결정한 것은 국제 정세의 거대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제 북유럽의 지도는 안보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으며 나토의 방패는 과거보다 더욱 넓고 견고해진 겁니다. 나토의 시선은 이제 유럽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아시아와 태평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안보는 더 이상 국경이라는 물리적 선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파트너 국가들이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이버 공격,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그리고 첨단 기술의 무기화처럼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안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된 셈입니다. 변화는 나토를 단순한 지역 방어기구에서 지구촌 전체의 안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진화시켰습니다. 러시아의 팽창을 억제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위협들을 대응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세계의 안보 지형이 이토록 급격하게 재구성된 적은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몸집이 커지고 역할이 복잡해질수록 그에 따른 책임과 비용의 문제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거대한 방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막대한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가동된 이 거대한 시스템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죠. 우리는 이제 나토가 마주한 화려한 부활 이면의 냉혹한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이며 그 결속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볼 때입니다. 나토의 부활은 우리에게 평화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방패를 유지하는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각 회원국이 국내 총생산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해 현재의 풍요 중 일부를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갈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강대국의 정치적 변화나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동맹의 강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여전히 유효한 안보의 축으로 기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안보는 이제 전통적인 군사력을 넘어 반도체 공급망, 사이버 보안, 그리고 에너지 자원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안보는 더 이상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과 국가의 경제 정책이 하나의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시대에서 나토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서로의 뒤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본질적인 전략을 시사합니다. 평화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원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유지되는 동적인 과정이라는 점이죠. 우리는 이 거대한 방패의 변천사를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어떤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그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완벽한 동맹이나 영원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의 생존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존재하는 한 인류는 더 큰 비극을 막아낼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국 나토라는 거울은 우리에게 냉정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내일을 치열하게 준비하는 자만이 오늘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시점입니다. 방패는 준비된 자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교훈을 되새기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